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실기 계산문제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공부량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만 뽑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이 누설 틈새 면적에 관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앞에 보시는 내용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적인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거는 지금 각각의 요 Q, A, P에 해당하는 요 단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 압력 부분에서 PA로 들어간다는 거 요거 놓치실 수 있는데 요거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후술 하겠지만 그 틈새 면적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각 틈새 면적들을 이렇게 직렬 계산할 때가 있고 병렬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직렬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병렬 계산할 때에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 직렬 계산하고 언제 병렬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보시면은 아마 시작점이 보일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 시작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실 여기를 딱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점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실이 어딘지 찾고 그 다음부터 계산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찾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실을 기준으로 바깥 테두리 틈새들을 병렬 계산을 통해서 한 개로 통합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한 이 병렬 계산한 이 틈새와 이 실의 나머지 한 개의 틈새를 직렬 계산을 통해서 한 개로 통합하기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FN대로 설명을 하자면은 되게 길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나오면은 딱 요거를 원칙을 세우고 문제를 다 풀었어요. 결론은 답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극기 가압실 여기가 결국에는 시작점이거든요. 근데 이 실 안에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바로 2번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2번 단계가 보면은 한 실을 기준으로 바깥 테두리 틈새들을 병렬 계산을 통해 한 개로 통합하기. 얘를 지금 틈새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그거를 병렬 계산을 통해서. 아까 전에 병렬 계산 같은 경우에는 얘였죠. 이렇게. 그럼 틈새가 두 개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요 하나의 틈새를 0.02m 제곱을 적용하면은 요렇게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두 번째.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자, 첫 번째 단계 시작점 여기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실 여기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바깥 테두리 틈새들 근데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그러면은 얘도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으면은 병렬 계산해서 뭐 합치겠지만 없으니까 얘로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3단계 병렬 계산한 틈새와 병렬 계산했다고 치죠.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실의 나머지 한 개의 틈새 요 실에서 나머지 한 개의 틈새가 뭐겠어요? 요거죠. 얘하고 얘하고를 직렬 계산을 통해서 한 개로 묶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렬 계산 요거였죠. 요거를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 둘 두 개 있으니까 두 개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를 해서 우리가 직렬 계산 값이 나온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하고 나온 값 얘하고 얘하고도 결국에는 직렬 계산을 해야겠죠. 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어차피 직렬 계산을 할 거니까 전부 다 한꺼번에 직렬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값이 이렇게 나온 거고. 자, 얘 같은 경우에도요 똑같아요. 자, 첫 번째 단계 시작점 여기죠. 가장 멀리 떨어진 실 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기준을 잡고 바깥 테두리 틈새들을 병렬 계산을 통해서 한 개로 묶어줘요. 그러면 얘 합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얘하고 나머지 한식 얘하고 직렬 계산 또 하겠죠. 그리고 얘도 또 하겠죠. 결국에는 어찌됐든 지금 제가 이렇게 단계별로 표시를 이렇게 딱딱 해놨는데 얘하고 직렬 계산 한 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렇게 값이 나왔고 또 얘에서 얘하고 직렬 계산 한 개 또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표시를 하게 되고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문제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시작점이죠. 여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실 여기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부터 2단계 바깥 테두리 보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얘밖에 없으니 얘하고 또 직렬 연결하겠죠. 직렬 계산해서 값을 도출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요 값하고 얘하고는 또 병렬 계산하겠죠. 그죠? 한실을 기준으로 또 해가지고 그래서 병렬 계산 또 했어요.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여기 해서 나오고 또 여기 값에다가 여기 또 병렬한 거 또 퉁쳐서 한 개 또 나오겠고 그럼 얘하고 또 얘하고 나왔어요. 결국엔 또 직렬 계산하면 되겠죠. 그게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이 문제 보시면은 한번 정지를 누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리셨나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기가 없이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실 여기겠죠? 근데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도 지금 병렬 계산을 통해서 하나로 퉁치겠죠? 그게 지금 요렇게 나온 거예요. 0.08. 근데 요 문제가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렇게 나오면은요. 요거 지금 병렬 계산해가지고 하나로 퉁친 거 일단 작성해 놓고 그 다음에 안에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또 있잖아요. 지금 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얘가 지금 하나, 두 개가 또 바깥 테두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도 지금 어차피 퉁쳐야 되는 거예요. 병렬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두 개 반응해가지고 병렬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도 바깥 테두리 한 개, 여기도 바깥 테두리 한 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총 하나, 둘, 셋, 요 세 개가 남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세 개를 결국에는 전부 다 직렬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고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구했던 A 값을 활용을 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요 P 값 지금 0.5 kPa가 나왔는데 반드시 PA로 환산을 시켜서 넣어야 돼요. 그래야 정답이 돼요. 그래서 그거 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최종적인 값이 이렇게 Q 값이 나올 거예요. 미터 세제곱 퍼 S 단위로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풍량을 미터 세제곱 퍼 민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단위 환산에 관한 어떤 낚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구했다고 생각하는데 틀리는 경우가 계산 실수 아니면은 단위 환산을 안 하고 답안을 제출해서예요. 그거를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지금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요거 지금 A 값, P 값 각각 넣은 것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값이 도출됐고 여기에서 이 미터 세제곱 퍼 민으로 60을 곱해야겠죠. 왜냐하면 60초당 1분이니까 여기도 60 곱하고 분모에 그 다음에 분자에도 60 곱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를 이제 계산하면은 이렇게 19.3691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A 값을 구할 때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구하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요 Q 값도 소수점 몇 번째까지 구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으시고 거기에 맞게끔 계산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 비속도 범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얘도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공식만 확실하게 외우시면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각각 지금 이렇게 뭘 뜻하는지는 여기다 다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이 문제에서 이 단위에 대한 어떤 좀 복잡함이 좀 보이긴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단위에 대한 이런 거는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요것만 확실히 외우면은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대입을 해서 도출을 시키면은 전부 다 답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외우시면 좋지만 외우시기 힘드신 분들은 요 공식하고 각각 뭘 뜻하는지만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보시면은 회전수 3000 rpm이라고 했죠. 회전수는 n이었어요. 얘 넣고 q 전 양정이 지금 뭐 100m, 얘는 당연히 h고 q 값은 여기 있겠죠. 그냥 각각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비속도 범위가 150에서 230이래요. 그러면은 비속도가 요거 지금 ns 요거였어요. 그러면은 여기 150일 때랑 230일 때를 각각 구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i 값을 구하시면 돼요. 이거는 막 이렇게 넘겨서 하지 마시고요. 계산기에 그 솔브 기능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떤 유튜브나 다른 뭐 지인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이 솔브 기능을 반드시 숙지를 하세요. 소방 기계에서는 이 솔브 기능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그대로 다 적어 놓고 솔브 딱 누르면은 해당되는 요 값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전 이렇게 솔브 기능을 통해서 요걸 딱 답을 도출시켰어요. 그리고 230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넣으면은 나와요. 그러면은 이 단수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지금 150일 때 1.4 얼마 나왔으니까 이렇게 적고 230일 때 2.4 얼마 나왔으니까 이렇게 적어 놓고요. 얘보다는 큰 정수를 넣고 얘보다는 작은 정수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사이에 있는 지금 정수값이 뭐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2겠죠. 1 넣으면 안 되고 얘보다 작으니까 안 되고 2는 여기 포함되겠죠. 3은 당연히 안 되죠. 여기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 i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보다 큰 정수 그리고 얘보다 작은 정수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배관이 주어지고요. 이렇게 물이 쭉 가다가 각각의 배관으로 흩어지다가 다시 뭔가 이렇게 합치고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오면요. 거의 대부분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달시 웨버를 통해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은 하젠 윌리엄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에다가 그냥 공식을 다 적습니다. 달시 웨버하고 하젠 윌리엄하고 그리고 문제 조건을 봐요. 여기 지금 조건 보시면은 관마찰 계수 F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달시 웨버의 그 F가 있으니까 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확률이 높겠구나 생각하시고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 조건들을 다 이제 달시 웨버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량 공식 그리고 이 H1, H2에 대한 그 마찰 손실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량 공식하고 그 다음에 H1, H2 그 H라고 하는 거는 요거죠. 이 델타 P는 감마 H를 H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달시 웨버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배관에서 마찰 손실수도 1번 배관의 마찰 손실수도 하고 2번 배관의 마찰 손실수도 하고 같다라고 놓고
비례식을 작성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0.5m 세제곱 per s로 원래 처음에 갔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뿌려진 거니까 1번 배관의 유량하고 2번 배관의 유량하고 같다라고 또 식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요소들만 정확하게 챙기시면은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각각의 배관의 유속과 유량을 구하는 건데, 유량을 먼저 구해도 되고요, 유속을 먼저 구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이 달시예보 공식을 다 넣어 놓고 다 대입을 했어요, 조건에 맞게끔. 그리고 V1 제곱은 2.142 V2 제곱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고, 얘를 다 루트를 씌우니까 이렇게 비례식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유량 공식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의 이제 식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똑같아요. 이것도 여기 1번 배관에서의 유량, 2번 배관에서의 유량을 다 이렇게 적어 놓고,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 조건에 1번 배관에서의 유량과 2번 배관에서의 유량의 합은 0.5, 얘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또 식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아까 전에 저희가 구했던 그 V에 관한 그 식을 여기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쭉 작성하면은 V2에 관한 식이 나오게 되고, 이 V2에 관한 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손으로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뭐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솔브 기능이 있죠. 그냥 이거 식을 뭐 굳이 이런 거 다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다 통째로 적어 놓고 솔브 기능 딱 눌러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더 간단합니다. 계산 실수도 덜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V2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V1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까 전에 그 식에서 이 V2를 대입을 하면은 이 V1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유량인데, 유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Q의 공식에서 각각 배관마다 해당되는 그 속도 값을 넣으면은 1번 배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2번 배관에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검사를 하셔야 되는 게, 이 1번 배관하고 2번 배관에서의 유량의 합이 0.5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틀리다고 하면은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겐일리어 문제인데요. 얘도 똑같습니다. 문제의 어떤 그림이라던가 어떤 느낌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게 조건에서 달라요. 아까 달시웨버 같은 경우에는 F값, 관마찰 계수가 나왔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은 아연 도금 강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찰 손실 10m. 얘는 그 공식에서 C에 해당하는 부분, 조도값을 말하는 거고, 얘는 델타 P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쭉 적어 놓고, 아까 전에 지금 이 아연 도금 강관은 여기 120, 얘를 말하는 거고, 델타 P 10m, 요거를 이제 MPA로 환산을 해서 넣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6.053,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마찰 손실 압력이 MPA로 주어질 때 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174를 쓸 때가 있고, 문제 조건에 따라 가지고 숫자가 달라질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문제마다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보통은 마찰 손실 압력 MPA 이 단위에다가 6.053 얘를 넣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의 4승 그리고 곱하기 L 배관 길이, 얘는 아까 전에 600이었죠. 배관 2번이 보시면 배관 2번 길이 600, 그래서 600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Q의 값은요, 지금 물의 방향이 나눠지기 전에는 0.5m 세제곱 per s였어요. 그러다가 1번 배관, 2번 배관 나눠지는데, 1번 배관에는 0.45가 흐르고 2번 배관에는 그러면은 0.05가 흐르겠죠. 이게 나눠졌으니까. 그래서 0.5m 세제곱 per s를 넣으면 되는데, 지금 이 공식에서는 유량이 리터 per 민으로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환산을 하면은 이렇게 1m 세제곱은 1000리터이기 때문에
리터 단위로 환산을 시킨 게 50이고 여기에서 이 초를 다시 분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60초의 1분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60 곱하면은 30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3000을 Q값에다 놓고 이 D값을 결국에는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솔브 기능을 통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식을 다 외우실 때 가급적이면요 다 풀로 적으시고 지금 이 단위들 하나하나 그리고 다 외우셔야 되고 이 조도값도 결국에는 다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베르누이 방정식 계산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나오는 패턴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먼저 공식부터 보시면은 유량 공식을 통해서 각 지점마다 유속을 구할 거고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통해서 해당 구하려고 하는 지점의 마찰 손실을 구할 거예요. 보시면은 일단은 유량이 지금 0.005m 세제곱 per s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배관의 직경은 여기 부분은 20mm이고 여기는 60mm예요. 그리고 각 지점마다 A 지점은 30 kPa, B 지점은 28 kPa, C 지점은 25 kPa예요. 그리고 각 배관의 중심과의 거리가 2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먼저 보면은 이 유속은 유량 공식을 통해서 구하면은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쉽게 대입을 해가지고 이 미터로 환산해가지고 각각 구하시면 되고 A 지점하고 B 지점에서 직경이 20mm로 똑같았으니까 속도도 똑같이 나오겠죠.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C 지점 같은 경우에는 60mm였으니까 그거 반영해가지고 속도를 구하면은 1.77m per sec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속도는 다 구했어요. 1번 문제는 그럼 끝났고 2번 자 A 지점과 B 지점의 마찰 손실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A 지점과 C 지점 마찰 손실 구하는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이 왼쪽 편이 기준되는 거 넣으시면 되고 오른쪽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조건들을 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그러면은 A 지점이 되겠고 여기가 B 지점 혹은 C 지점이 되는 건데 2번은 B 지점이었으니까 다 넣어 보겠습니다. 넣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쭉 가다가 이 0 이거는 위치 수도인데 얘는 지금 위치가 똑같았잖아요. 아까 전에 위치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0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델타 H 결국에는 얘를 구해야 되는 거죠. 마찰 손실이 미터니까. 그래서 얘를 뭐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솔브 기능 통해 가지고 푸셔도 되고 저는 이거를 솔브로 풀거든요. 그래서 나온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에 똑같아요. 아까 전처럼 다 대입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좀 다른 게 얘가 아까 전에 A 지점에서는 0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C 지점은 얘보다 2m가 높았어요. 얘가 지금 0이라고 보면은 얘보다 높은 게 지금 C 지점이죠. 2m 차이가 나죠. 그래서 위치 수도가 2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솔브 기능 풀어가지고 답을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11.28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패턴이 항상 비슷하기 때문에 이 한 문제만이라도 정확하게 그 풀이 과정을 이해하시고 몇 번 풀어보시면은 아마 웬만한 그 베르누이 방정식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플랜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 이거 자주는 아닌데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어렵다기보다는 공식이 이렇게 헷갈리게 좀 나와 있어 가지고 공식만 외우면은 사실상 답만 대입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앞에 보시는 게 지금 플랜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 공식인데 이거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각각 지금 해당하는 값들의 어떤 단위라던가 이게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은 여기에 공식의 단위에 맞게끔 적어서 문제 계산기를 통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소방호수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15cm, 노즐 구경은 5cm였어요. 이 소방호수가 A1에 해당하는 거고요. 노즐 구경이 A2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를 센티미터를 미터로 환산을 시켜줘야 돼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지금 유량 같은 경우에도 100m 세제곱 per hour로 나와 있는데 얘를 미터 세제곱 per s로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1시간에는 3600초이기 때문에 얘를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100 나누기 3600 해주면은 미터 세제곱 per s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산시켜 가지고 식에다가 대입하면은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저도 이걸 참 많이 틀렸는데 다 제곱이 있어요. 여기 Q의 값의 제곱이 있고 이 관로 값의 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거 은근히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리첼리 계산 문제. 이거는요, 그 기계 기본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토리첼리식은 저희가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변형식이라고 제가 따로 있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게 여기에서 쓰이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 얘를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각각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걸 통째로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뭐 수조에서 물이 전부 나가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제 분과 시간을 각각 구하는 거. 그러니까 뭐 시간으로 구하라 할 수도 있고 분으로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둘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유량 계수는 1이고 토리첼리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풀이. 지금 보시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토리첼리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적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에 토리첼리 이용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풀이가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것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토리첼리 정리 얘만 외워가지고 전부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있든 없든지 간에 토리첼리 정리를 변형식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다 풀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수조가 딱 있고 이 수조의 지름이 20m, 그리고 여기 지금 물이 나가고 있는 이 배관의 지름은 15mm, 그리고 이 배관의 중심에서 지금 여기 물의 높이까지가 지금 7m가 나오는데 보시면 똑같이 다 적으면 돼요. 그 공식을 다 적어 놓고 해당되는 조건들을 다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뭐 대입만 하면은 바로바로 값이 나오기 때문에 큰 어려운 건 없어요. 공식만 외우시면은 사실상 답을 맞추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로 물었으니 초로 이제 공식이 나와 있으니까 초값이 나오고 문제에서는 분값, 그 다음에 시간 각각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공동연상 판정 여부 계산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 풀이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 수조가 펌프의 위치보다 낮을 때냐 높을 때냐에 따라 가지고 계산 공식이 이렇게 달라져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요 기호가 다르죠. 얘는 지금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죠. 그러니까 요게 좀 달라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펌프가 수조보다 높이 위치해 있죠. 그러면은 자 수조가 펌프의 위치보다 지금 낮게, 요거죠 결국에는.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HA, HV, HS, HR 쭉 나오는데 요 내용들은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값이 NPSHRE 값보다 같거나 커야지만이 공동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엔 얘예요. 필요 흡입 양장,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m보다 같거나 클 때만이 공동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값이 전부 다 그 h 값으로 다 나타낸 거예요. 지금 HA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압 수도였잖아요. 그러면은 얘요, 얘. 여기에서 압력이 이제 kPa 단위로 나왔으니까 PA 단위로 바뀌려고 하면은 1000을 곱해야 되고, 그러면은 90 곱하기 1000 하니까 9만이 되겠죠. 거기다가 나누기 비중량 감마 값을 나눠줘야 돼요. 감마는 9800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압 수도, 물의 증기압 얘죠. 이 1.5도 다시 똑같이 1000 곱해가지고 1500 나오고, 거기에서 감마값 9800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S값 흡입수도, 얘는 결국엔 얘예요. 얘. 이 펌프의 중간 위치하고 이 물의 이 끝부분, 여기에 이 거리 차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5가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HL값, 얘 같은 경우에는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0.3이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다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값이 아까 필요 흡입 양정 5m였잖아요. 얘보다 같거나 커야지만이 공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얘는 지금 딱 봐도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소화기 설치 개수 문제예요. 문제를 보시면은 능력 단위 A급 3단위 분말 소화기를 설치하는 거고, 해당 건물이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되어 있어요. 각각 시설이 다르고 1층 같은 경우에는 내화 구조 및 불연지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푸냐면은 지금 표를 외우셔야 되는데, 이 첫 번째 표, 두 번째 표 있어요. 얘는 지금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거고,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마다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달라요. 보시면은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 면적이 30m 제곱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쭉 적혀 있고, 요것들을 다 외우면 좋지만은 저는 잘 나오는 것들을 뽑았어요. 일단 보일러, 그다음에 위락시설, 그다음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의료시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노유자 생활시설, 그리고 판매시설, 그 다음에 창고시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밖에 것,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각각 해당되는 면적들을 다 외웠고,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요거예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 재료로 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이 표에서 바닥 면적을 2배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내화 구조다, 뭐 준불연 제도다. 그러면은 이 바닥 면적을 원래 100이었는데 200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화기를 덜 설치하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 600m 제곱이었고 창고 시설이었어요. 얘는 아까 전에 표에서 봤을 때 바닥 면적 기준이 100이었어요. 그래서 2층의 이 연면적에서 이 100을 나눠주면은 6단위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문제에서 말했던 소화기 단위가 3단위였으니까 얘를 나눠주게 되면은 2개를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각각 다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상 1층은 아까 전에 600이었고 판매시설이었고, 판매시설도 100이었는데 내화 구조 및 불연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으니까, 얘는 기존 100에서 곱하기 2배를 해주면 2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니까 3단위 나오게 되고, 얘도 소화기 단위로 나눠져 가지고 1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상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m 제곱이었고 집회장이 바닥 면적 50m 제곱마다였으니까 얘를 나눠주면 되는 거고, 4단위가 나와서 다시 소화기 단위를 나눠주게 되면은 1.333 쭉 나오게 되고, 결론은 절상을 해서 2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총 2개 플러스 1개 플러스 2개 해서 5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물분무 소화설비 절연유 봉입 변압기 계산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맞추라고 낸 문제예요. 간단한 조건 두 개만 외우면은 그냥 바로 문제 푸시면 돼요. 일단은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법령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각 대상물마다 지금 물분모 소화 설비는 이렇게 설치를 한다 적혀 있는 건데, 뭐 특수 가연물은 뭐 지금 1m 제곱에 대하여 10리터 퍼 민을 20분간 방수, 차고 또는 주차량은 20리터 퍼 민을 20분간 방수 쭉 나와요. 지금 절연유 봉입 변압기 얘 같은 경우에는 10리터 퍼 민을 20분으로 방수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요거 표도 다 외워 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갈로 혹은 물분모 소화 설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단답 형식으로 적어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건 또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아마 문제를 푸시다가 보셨을 텐데 요것도 내용을 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적용하면 되는 거고, 이 말이 결국에는 10리터 퍼 민 곱하기 면적 미터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면적을 곱하게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이 값이 나오고 곱하기 면적을 하게 되면은 면적이 미터 제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터 제곱 날라가고 해서 바로 방수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출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펌프의 최소 토출량, 이게 결국에는 아까 전에 저희가 면적 곱하면 된다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였고,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자갈층이 나와 있어요. 얘는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총 높이는 5m인데 자갈층이 1m니까 요거 면적을 구할 때 이거를 빼야 되니까 얘가 5가 아니고 4를 적용해 가지고 각각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남은 거는 바닥 면적을 제외한 5면의 합을 면적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에는 6면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바닥 있죠. 이게 지금 안 보이지만 이 바닥 면을 빼야 돼요. 그래서 총 5면의 합을 면적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갈층 빼야 되고, 두 번째는 5면의 합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를 풀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580m 제곱이 나왔어요.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면적 바로 곱하면은 방출량인 5,800리터 퍼 민이 바로 나오게 되고,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수온의 양 구하기 미터 세제곱이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금 분모의 민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방사 시간을 곱하면은 20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분에서 민 삭제되고, 그 다음에 20 곱하기 5,800 하면은 미터 세제곱만 남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최소 수온의 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리터였으니까 리터 단위로 지금 116000 리터 이렇게 나오게 되고, 1000리터당 1m 세제곱이니까 1000을 나누게 되면은 116m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남은 문제들은 이제 간단한 것들인데, 자, 스케줄수 계산 문제. 이거는 뭐 풀이법이 뭐 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스케줄 수를 묻는다 하면은 계산기에서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에서 이거는 얼마고 뭐 인장 강도는 얼마고 안전율이 얼마다 나올 거예요. 다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요 값을 갈로 쳐놓고 곱하기 쳐넣으면 나올 거예요.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각각의 요 단위들은 통일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센티미터였는데 여기는 미터였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단위를 통일하셔가지고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답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해결을 했고, 자, 이거 인장 강도 계산 문제예요. 얘도 이 공식 외우는 게 힘들어요. 이 공식 외우는 게. 그러니까 대입만 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데 이 공식을 외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를 푸냐 못 푸냐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자세하게 적어 놨거든요. 뭐 T 같은 경우에는 배관 두께 미리미리 단위이고요. 최대 압력 요 P 요거는 kPa 단위예요.
D 같은 경우에는 바깥 이름 미리미리 단위이고 E 곱하기 SE 얘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에서 인장 강도나 항복점을 주어져요. 근데 여기 인장 강도에서 4분의 1을 그러니까 인장 강도 값에다가 나누기 4를 한 값과 이 항복점에서 곱하기 3분의 2 한 값 중에서 작은 값을 선정을 해 놓고 곱하기 배간이음 효율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조건이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이음에 없는 배간이다 하면은 1.0을 곱하면 되고 뭐 전기 저항 용접 배간이다 하면은 0.85 뭐 가열 맞대기에는 0.6 곱하면 되는 거고 그 값 곱하기 1.2를 했던 그 값 전부를 KPA로 나타내어서 여기다가 반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좀 귀찮아요. 사실 문제 공식만 외우면 반드시 이거는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은 게 이제 A값, 요거 호미음, 나사이음, 용접이음의 허용값 이렇게 나오는데 주어질 때가 있고요. 뭐 0으로 넣을 때도 있고 문제 조건에 따라서 맞춰서 다 대입해서 넣으시면은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스프링클러 헤드 수평거리 계산 문제인데요. 얘는 정방형으로 나올 때가 있고 장방형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정방형 수평헤드 간격을 물을 때에는 좀 쉬운 편이고요. 장방형 수평헤드 간격은 계산 과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되고 해당되는 이 R 값은 제가 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해당 용도에 따라 가지고 1.7이 될 수가 있고 2.5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표를 다 외워주시고 이 R 값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코사인 45도를 말하는 거고요. 요 내용과는 별도로 제가 단답 문제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요것도 내용이 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표 내용에서 이렇게 괄호를 해가지고 이렇게 단답형처럼 적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추가를 시켜놨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실무에서도 좀 많이 쓰이는 거고 문제로서도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요것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사의 법칙 계산 문제, 요것도 제가 따로 문제를 만들지 않은 게 이 표가 제일 중요해요. 이 표만 제대로 외우면은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와도 사실상 다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깔끔하게 단위까지 다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이 문제들 외에도 그 연결 송수관 설비, 펌프 토출량 하는 문제, 소화 용수 설비, 뭐 저수량, 흡수관 개수, 뭐 송수량, 채수 개수 이런 거 구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빈출이 적은 편이라서 제외를 시켰고요. 물론 그 문제들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방기계가 공부량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시면서 혹시나 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